첫 번째 이야기, 화생방 면역 희귀체질 훈련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신지드 조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신지드 조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민우진, 2010 땡영군번으로 모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받았다. 여느 신교대와 같이 다양한 훈련을 받았고 어느덧 말로만 듣던 화생방 훈련 주차가 다가왔다. 이게 고춧가루를 코로 들이키는 느낌이라던데? 복식호흡을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 다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예비역 형들에게 들은 노하우 같은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화생방 훈련 당일, 먼저 들어간 동기들이 눈물, 콧물, 침까지 뒤범벅된 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정말 두려웠다. 대체 어떤 고통이길래. 드디어 우리 조 차례. 방독면을 착용하고 화생방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직 연기가 다 빠지지 않았는지 안개처럼 뿌옇게 남아있었다. 화생방실에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조교가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브루스타 위에서 볶자 뿌연 연기가 차올랐다. 수십 차례의 팔 벌려 뛰기와 앉았다 일어서기 후 방독면 벗어! 지금은 정화통만 해체한다고 하는데 당시 우리는 방독면을 벗었다. 동기들에게 들었던 여러가지 방법들을 떠올리며 숨을 멈춘 채 버텼다. 하지만 앞에서 했던 워밍업 때문에 숨이 가빠 숨을 참는 게 쉽지 않았다. 잠시 후 옆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지금부터 군가를 실시한다. 군가는 전선을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들 숨을 참은 채 어떻게든 군가를 부리려고 했지만 가능할 리가 없다. 그걸 예상했다는 듯이 목소리 봐라! 크게 안 부르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자 주변의 동기들이 숨을 들이켰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며 발버둥 치는 것이 느껴졌다. 필사적으로 숨을 참던 나도 어쩔 수 없이 숨을 들이마셨는데 어라? 의외로 맵거나 기침이 나지 않았다. 그냥 연기일 뿐. 옆에 동기들은 눈도 뜨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순간 쟤들이 일부러 연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지만 저건 절대 연기일 수가 없다. 뻘쭘해진 나는 고통스러운 척 일부러 연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렇게 리얼하게 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군가만 부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조교도 당황. 너 괜찮아? 안 힘들어? 68번 훈련병 괜찮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기들은 진짜 죽다 살아난 사람들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나만 멀쩡했다. 다른 조들의 화생방 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쯤 중대장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야 68번, 내게 짧은 스토리의 만화책을 던져주시며 너 들어가서 이거 다 읽은 후에 줄거리 이야기하면 저녁에 너희 소대원들 PX에서 맛있는 거 쏜다. 해볼래? 아마도 중대장님이나 조교들은 CS탄을 약하게 터뜨려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나 보다. 그렇게 화생방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CS탄을 세게 터뜨렸는지 아까와는 다르게 눈이 좀 따갑고 목도 약간 간지러웠다. 잔기침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서둘러 만화책을 본 후 중대장님께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미션을 당당하게 성공. 화생방 교장에 모여있는 우리 기수 훈련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웅이 되었다. 그렇게 모든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나는 따로 대대장실로 불려갔다. 너 조교해볼 생각 없냐? 딱 조교 체질인데. 그렇게 나는 훈련을 받았던 신교대가 자대로 바뀌게 되었고 배치받자마자 부대 전체의 유명인사로 이름이 돌았다. 당연히 화생방 조교로 배치받았고 훈련병들과 함께 화생방실로 들어간 후 고통스러워하는 훈련병들 앞에서 방독면을 벗고 태연하게 웃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그러자 경악한 훈련병들은 나에게 신지드 조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 아참, 그러고 보니 왜 이런 몸인지 설명을 안 했네요. 저녁 후 골절사고로 병원에 간 후 우연히 들었는데요. 고통을 느끼는 통각이 매우 둔하다고 하더군요. 하긴 생각해보니 조교하면서 다치고 삐고 했음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안배 칡뿌리 캐기 대회.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이병장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불화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병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영찬, 2000 땡영군번으로 강원도의 모사단 이하 독립중대에서 복무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겪어봤겠지만 군에서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대민지연하며 먹을 것을 얻어오고 가을엔 밤과 감을 따러 다니게 된다. 보통 이런 게 다 행복안 뒷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부는 병사들이 나눠 먹곤 했다. 일병 말쯤 됐을 무렵 봄, 고사리를 캐오라는 행복안님의 지시를 받고 나를 포함 중대원 8명 정도가 산에 올랐다. 힘든 작업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원에서 나갔는데 고사리 새순을 따는 게 어렵지 않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땄다. 그런데 너무나도 열중했던 나머지 마대를 가득 채워버렸는데 그때는 몰랐다. 행복안의 반짝이는 눈빛을. 그 후부터는 행복안님의 도비로 여기저기 대민지원, 약초 채집 등에 동원됐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던 어느 날 행복안님의 집 앞 중대에서 겨우내 먹을 칡을 캐오라는 특명이었는데 행복안님은 내무반별로 경쟁을 붙였다. 일명 행복안배 칡 채취 대회. 1등에게는 피자와 치킨을 쏜다고 하셨다. 우리는 2내무반, 병장들은 빠지고 상꺽인 내가 내무반 대표가 되었고 1병 2, 2등병 1명을 차출하여 출전했다. 시간 제한은 오전 일과 시작해서 초겨울이라 해가 빨리 저무니 오후 4시까지 중대 앞으로 도착. 나의 경우 칡을 먹기만 해봤지 처음 캐보는 데다가 후임 3명도 다들 칡에 대해 문외한이라 행복아님께 간단한 설명과 구분하는 법을 배운 후 톱과 곡괭이, 삽 2자루를 챙겨서 출발했다. 산을 타면서 칡덩굴을 찾긴 했지만 별로 크지도 않고 땅이 너무 단단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오전 일과는 꽝. 점심을 먹는데 3내무반은 이미 한마대나 캤고 1내무반은 우리처럼 빈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미 포인트를 잡고 캐다가 식사하러 온 것이기에 우리는 내무반 선임들에게 쿠사리만 오지게 먹었다. 꼴찌하면 저녁 굶을 줄 알라고. 선임으로서 산을 타며 고생한 후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대로 뭐든 캐야 하는 상황. 산 중턱에 조그마한 평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굵은 칡넝쿨을 발견. 옳았구나! 이건 무조건 캔다는 각오로 달려들었다. 처음 캐본 칡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갔는지 알 수 없게 자라고 있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일단은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파내기 시작했다. 한 60-70cm 정도 깊이로 파내려가니 드디어 사람 머리통만한 검은 칡뿌리가 보였다. 필사적으로 삽질에 곡괭이질을 하는 도중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뿌리를 끊기로 결정. 작은 톱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냥 곡괭이와 삽으로 찍어가면서 뿌리를 자르고 보니 마대 절반 정도 크기만큼은 되었다. 일단 그거라도 들고 가는데 아까 빈손으로 점심 먹던 1내무반 4명이 웬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닌가. 딱 봐도 사람 허벅지만한 굵기에 길이도 4명이 어깨에 지고 내려갈 정도니 1등은 물 건너갔구나. 체념할 수밖에. 칡을 확인하기 위해 중대원들은 모두 연병장에 모였고 압도적인 비주얼을 본 1내무반 인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피자와 치킨, 콜라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행복아님께서 마대를 가득 채운 3내무반 것을 보시더니 이건 죄다 잔뿌리라. 끓여도 맛이 없어. 그래도 모르니까 잘 말려봐. 그리고 1내무반의 거대한 칡을 보시곤 이야 이거 좋다. 겨우내 칡차 걱정은 없겠네. 따봉!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1내무반 인원들. 마지막으로 우리 2내무반 차례. 다른 내무반보다 소박한 마대를 열어서 보여드리니 행복아님이 작게 부르르 떠셨다. 화가 나신 줄 알고 순간 위축됐는데 갑자기 2내무반 1등! 나를 비롯한 중대원뿐만 아니라 소대장님도 의아해하셨다. 행복아님, 칡은 크고 굵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1내무반이 더 큰데 왜 2내무반이 1등인가요? 그러자 행복아님은 씩 웃으시더니 잘 보라며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1내무반의 칡뿌리에 상처를 냈다. 그러자 향긋한 칡내음과 함께 거무스름한 액체가 흘러나왔고 역시 이것도 좋긴 한데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캔 칡에 상처를 냈다. 그러자 액체는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순간 이게 칡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이게 최상품 칡이지. 한번 봐봐. 갈라진 부분을 살짝 찢어서 보여주는데 끈적끈적한 진액이 비쳤고 검은 보석처럼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살짝 자른 후 한번 맛보라며 소대장님과 다른 내무반의 선임들에게 아주 조금씩, 진짜 조금씩 나눠줬는데 입에 넣는 순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칡의 향과 달콤함이 장난 아니었다. 따로 설탕을 넣지 않고 끓이기만 해도 충분할 정도. 결국 우리 내무반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치킨 4마리, 피자 2판과 콜라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 4명은 내무반의 영웅이 되었다. 1내무반에서 캔 큰 칡은 겨우내 우리 중대의 식량이 되었고 우리가 캔 환상의 칡은 행복아님이 따로 챙겨가서 어느 한약방에 팔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